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십당. 오늘 봉지욱 기자는 경공방송에 나와 이재명 조폭설을 최초 유포했던 SBS 그알방송이 검찰의 기획이었다는 김영진의 어제 법정 증언을 전했습니다. 먼저 전후 맥락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건의 전말을 요약한 최민희 의원의 발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SBS 그알이 문제되는가? 이게 김영진 재판 증언입니다. 2023년 9월 11일. 몇 달 있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차적으로 또 보도가 될 거다라고 검사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상해치사, 폭행치사 정도로 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김영진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윤석열 정권 당시인데 끝까지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재명 씨와 통화했냐? 없다. 이재명 죽이기 하는 거에 그냥 여기 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 후 박철민이 이제 드디어 허위 폭로를 하게 됩니다. 저게 저런 겁니다. 박철민의 부친은 국민의힘 전직 시의원입니다. 그리고 장영하와 연결돼 있고 장영하가 박철민에게 제보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준석을 회유합니다. 근데 끝까지 안 넘어가죠. 그래서 이준석 선에서 끊겨버립니다. 회유에 안 넘어가서. 그런데 그 알은 박철민과 이준석의 끈도 연결이 안 됐는데 비약해서 이재명 후보를 걸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던 것이고요. 검사가 어떻게 그 알이 2차 보도하는 걸 압니까? 박철민의 범행 동기. 우리가 이재명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데 기여하게 되면 세간의 주목을 받고 반대 후보 측의 비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게 범행 동기입니다. 정치적 목적. 김영진이 옥중 편지를 씁니다. 당시 검사가 사건 피의자 김영진이 성남국제마피아 소속 조직폭력배임을 이용 전 성남시장이자 현 대통령이 이재명과 조폭의 뇌물수수 등 커넥션을 허위로 인정하는 증언을 해준다면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로 10년가량의 구형을 해주겠다는 형량 거래를 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정치검찰이 이 사건을 이용했다. 이게 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자, 8년 전 그알방송 이후 김영진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 법정 증언과 옥중 편지를 통해서 이 사건이 검찰의 기획이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묻혔고 만연했던 이재명 조폭설에 기반해 대선 기간 박철민과 국힘은 이재명 20억 수수설을 또 조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 의해서 조작임이 유죄 확정됐고 대통령의 요구로 SBS가 사과를 하면서 다시 불거진 것입니다. 한편 김영진은 2021년에 박철민의 주장을 무고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걸 수년간 뭉개다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인 작년 8월에야 재판에 넘깁니다. 그래서 어제 재판이 열렸는데 거기서 김영진은 보다 구체적인 증언을 했던 겁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지금 피고인석에 있는 박철민 한 사람만이 재판을 받고 끝나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2017년부터 피고인과 경찰, 검사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이 연루된 중대한 사건이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성남시장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몇 달 후 2차 방송을 할 거라며 저와 선배 이준석이 이재명 성남시장에 뇌물을 주고 도피와 특혜를 도운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 박철민이 2017년부터 중앙지검 강력부 김땡땡 검사에게 조직의 일들과 이재명을 공격하는 언론과 국민의힘까지 연결되어 특혜를 제공받으면서 조작에 협조했습니다. 저에게 협조를 해주면 특수상해나 상해치사로 10년가량의 구형을 약속한다. 한 사람이 진술하면 주장이지만 두 사람이 진술하면 그때부터 증거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검찰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잡으려고 파타야 조폭 사건과 연결시키는 그림을 그렸던 것이고 SBS 그알방송으로 이걸 띄우고 피의자와 형량거래하면서 허위 진술을 받아 사건을 조작했던 겁니다. 이러한 김영진의 증언은 수년간 윤 정권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기에 그 증거 능력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재개하였다고 하나 국조 이후 진행될 특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조작이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고 이에 대한 언론들의 침묵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서 만난 건 차관보도 아니고 차관 비서실장이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장동혁 사퇴 요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장동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선거가 40일 남은 시점에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대표로서 책임을 진정 다하는 것인지, 그것이 진정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러 고민을 할 것이다. 사퇴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진정이라는 워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국힘 지지율 15%에 대해서 물었더니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당 내부의 갈등으로 힘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전원으로 확인된 장동혁의 입장, 저륜에서 떨어졌다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일까 장동혁은 윤 어게인들 보란 듯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간첩을 못 잡은 것이 아니라 안 잡는 이재명 정권, 간첩을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이고 한술 더 떠서 그들과 손잡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야, 이런 간첩 타령은 나밖에 못해. 오세훈이 하겠어? 윤 어게인을 향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장동혁 연임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지지층이 윤 어게인들이기에 그건 가봐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엊그제 한국사 강사였던 전한길은 극우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근거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또다시 허위 주장을 했고 깜빵에 가게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5.18 민주화운동은 잘못된 것이다.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다.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왔고 내가 아는 사람의 아버지도 그때 북한에서 내려왔던 인물이더라. 이렇게 주장했지만 정작 전한길이 근거로 제시했던 스카이데일리는 이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본지는 그동안 5.18 북한 개입설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희생자와 유족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5.18 45주년을 맞아 광주 민주항쟁이 시민 폭동 사태가 아닌 시민 의거이고 민중항쟁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2월 대법원이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전한길은 엊그제 5.18은 내란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휴전 중인 남북한 사이에 전쟁을 선포하면 된다.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주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공산화되고 북한 중국에 돈 먹은 새끼들 싸그리 잡아가고 청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건국을 해낼 수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이어갔던 겁니다. 실방 이후 전한길은 대법원의 판결과 스카이데일리 사과문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지 문제의 발언을 삭제하고 관련 쇼츠도 비공개 처리했다고 합니다. 증거 인멸입니다. 최근 전한길은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내몰렸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시켰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전한길은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조희대 법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치십당 구독은 건강입니다. 마치겠습니다.